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응원하는 드라이버나 팀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페널티로 레이스 결과가 결정된 그랑프리였기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의미 없는 논쟁을 시작하는 댓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바레인 그랑프리에 이어 3년 전의 마지막 레이스는 F1에서 가장 빠른 스트릿 서킷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열렸습니다. 2021년 처음으로 캘린더에 추가된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에서 레드불은 3년 연속 우승에 성공했고 베르스타펜은 제다에서 2번이나 우승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기에 바레인에서의 부진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맥라렌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에 앞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도입하며 시즌 초반의 주도권을 레드불에게 넘겨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난 그랑프리에 이어 맥라렌은 다시 한번 모든 FP 세션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지만 퀄리파잉에서 베르스타펜은 오스카 피아스트리보다 0.01초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며 시즌 두 번째 폴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호주 그랑프리부터 바레인 그랑프리까지 모든 레이스를 폴포지션에서 출발한 드라이버가 우승을 차지했고 추월이 가능한 제다이지만 클린 에어를 이용할 수 있는 폴포지션이 주는 이득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유일한 다수 그랑프리 우승자인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추월을 시도하며 치고 나왔고 트랙 바깥으로 밀린 베르스타펜은 트랙 바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순위를 피아스트리에게 돌려주지 않았기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결국 피아스트리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피트스톱에서 페널티를 수행한 베르스타펜을 추월했고 선두를 끝까지 유지하며 중국과 바레인 그랑프리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승하며 시즌 세 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우승으로 맥라렌은 팀 역사상 50번째 다른 서킷에서의 우승 기록을 가져갔고 이번 그랑프리에서 우승한다면 21세기에만 124승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그랑프리 우승을 한 컨스트럭터로 올라설 수 있었던 레드불은 다음 그랑프리인 마이애미에서 대기록 수립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5초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백마커에게 고전한 피아스트리를 추격했지만 2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았고 페랄리의 샤를이 3등을 기록하며 마수거리 포디움을 기록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사고를 내며 10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노리스가 4등으로 어느 정도 포인트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고 개막전인 호주 그랑프리부터 좋은 폼을 보여주던 메르세데스가 제다에서 고전하며 조지 러셀이 5등, 키미 안토넬리가 6등을 차지했고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이 계속해서 이어진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며 7등, 윌리엄스의 카를로스 사인즈와 알렉산더 알본이 8등과 9등을 차지하며 더블 포인트를, 그리고 레이싱 불스의 아이작 하자르가 10등으로 마지막 포인트를 챙겨갔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맥라렌은 새로운 디퓨저와 후방 브레이크 덕트 커버 디자인을 변경했고 드래그가 낮은 상황에서도 다운포스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도입했습니다. 페라리는 로우 다운포스 리어윙과 빔윙을 통해 다운포스를 전체적으로 낮추며 직선 구간에서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레드불도 페라리와 비슷한 로우 다운포스 리어윙과 엔진의 온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엔진 커버를 도입했습니다. 에스턴 마틴과 하스, 그리고 레이싱 불스도 로우 다운포스 리어윙을 사용했고 자우버는 새로운 엔드플레이트 디자인을 갖고 있는 로우 다운포스 리어윙과 플로어 중앙의 디자인을 변경한 플로어를 준비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레드불과 2028 시즌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을 맺은 상태이지만 이번 시즌 심상치 않은 레드불의 부진 때문에 2028 시즌 전에 팀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루머가 패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레드불의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는 헬무트 마르코는 베르스타펜의 계약에는 팀 성적과 관련된 탈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에 레드불의 부진이 길어진다면 베르스타펜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팀을 떠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드불의 감독인 크리스천 호너는 팀을 둘러싼 많은 잡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베르스타펜은 팀에 남는다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았다. 최대한 빨리 차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베르스타펜도 이 차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차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런 루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런 루머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루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난 그냥 열심히 노력할 뿐이고 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내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난 내 차에만 집중하고 있고 팀 멤버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레드불은 다양한 셋업을 시도해봤고 랜도 노리스의 Q3 사고로 발동된 레드플래그 상황에서 레드불은 매우 유연한 작전을 통해 베르스타펜이 마지막까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레드플래그 이후 Q3 세션은 단 8분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만이 레드플래그 전 랩타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레드불은 단 한 번의 타임드 랩을 위한 연료를 주유하는 게 아닌 두 바퀴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주유했지만
타이어는 레드 플래그 발동 전에 사용한 소프트 타이어를 그대로 차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이미 사용한 타이어로 피아스트리보다 0.001초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지만 폴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선 더 빠른 랩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베르스타펜은 이미 한 바퀴를 더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주유한 상태였기에 피트인의 타이어만 새로운 소프트 타이어로 바꿔서 세션 시간이 종료되기 전 한 바퀴를 더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이미 사용했던 소프트 타이어로 달리면서 타이어 온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올려 1번 코너에서 랩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마지막 타임드 랩에서 새로운 타이어를 이용해 피아스트리보다 0.01초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두 번째 폴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엔지니어인 GP가 두 바퀴를 위한 연료를 주유하자는 작전을 건의했고, 더 많은 연료를 실었기에 첫 번째 랩타임은 조금 느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건 옳은 선택이었고,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려 차의 한계가 어디인지 느낄 수 있었기에 나한테는 잘 맞는 작전이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맥라렌도 비슷한 작전을 고려해봤지만 이미 피아스트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랩타임을 레드 플래그 발동 전에 기록했기에 한 바퀴를 더 달리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안쪽인 2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피아스트리가 바깥쪽 스타팅 그리드에서 출발한 베르스타펜보다 더 좋은 반응 속도를 보였고, 1번 코너를 조금 더 앞선 상태에서 진입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시케인의 두 번째 코너에서 피아스트리는 안쪽 라인을 유지하며 베르스타펜을 견제했고, 베르스타펜은 연석을 넘어 런오프로 가로질러 코너를 빠져나와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바로 엔지니어에게 베르스타펜이 트랙 바깥에서 순위를 유지했기에 자신을 앞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베르스타펜은 피아스트리가 공간을 남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은 선두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스튜어드들은 베르스타펜에게 5초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크리스천 호너는 스튜어드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은 이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페널티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 페널티에 대한 항의를 하더라도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스튜어드들이 베르스타펜의 온보드 영상을 볼 수가 없었기에 온보드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너무 가혹한 페널티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포지션을 돌려주지 않은 건 베르스타펜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이펙스를 도는 순간 베르스타펜이 앞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거기서 선두를 피아스트리에게 양보했다면 더티 에어에 갇혀 러셀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놓였을 것이라 판단했기에 페널티를 감수하고 선두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페널티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내 생각을 인터뷰에서 공유할 생각은 없다. 아마 징계를 받을 것이다. 최대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짤막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베르스타펜의 페널티에 대해 FIA 레이싱 디렉터인 닐스 위딕은 지난 몇 년간 모든 팀과 모든 드라이버와 이런 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아마 모두가 2021년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루이스 해밀턴의 상황을 기억할 것이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베르스타펜처럼 트랙 바깥으로 나가 순위를 올리거나 지킨다면 그 순위를 돌려줘야 하는 건 당연하다. 순위를 유지하고 페널티를 받는 건 팀과 드라이버의 선택이다. 만약 베르스타펜이 바깥쪽으로 추월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거나 아니면 앞서 있어야 했지만 베르스타펜은 둘 다 아니었고, 만약 런오프가 아닌 자갈밭이었다면 베르스타펜은 그렇게 무리해서 순위를 지키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처음으로 레드불의 차 2대가 Q3에 진출해 상위 8개의 그리드에 올랐지만 유키 츠노다는 레이스를 완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랩 4번 코너에서 츠노다는 예전 팀메이트인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와 충돌하며 데미지를 입고 리타이어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츠노다는 내 잘못인지 가슬리의 잘못인지 한 명만을 탓할 순 없다. 난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난 차의 속도를 완벽하게 제어했고 앞서가는 사인즈와도 충돌할 위험이 없었다. 이번 서킷에서 가장 타이트한 4번 코너였기에 가슬리를 피하려고 했음에도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가슬리는 사고에 대해 딱히 할 말은 없다. 난 츠노다를 잘 알고 있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난 4번 코너를 진입하며 좋은 라인을 선점했고 최대한 늦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바깥쪽으로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었다. 이미 오른쪽 타이어가 흰색 라인 바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왼쪽 타이어를 최대한 트랙 리밋 안쪽에 남겨둔 상태에서 추월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사소한 충돌이었지만 둘 다 리타이어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 안타깝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윌리엄스로 이적한 뒤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하며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던 카를로스 사인즈가 8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며 이번 시즌 첫 포인트를 기록했고, 레이스 후반 팀메이트인 알렉산더 알본을 추격해오는 레이싱불스의 아이작 하자르를 상대로 알본에게 계속해서 DRS를 사용할 수 있게 거리를 조절하며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인즈는 아주 좋은 레이스였다.
레이스 내내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고 하드 타이어로 레이스 후반 추월을 하며 순위를 올릴 수 있었다. 레이스 막판 하자르가 알본을 추월할 수도 있었기에 12바퀴에서 13바퀴를 남기고 의도적으로 알본에게 DRS를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해달라는 작전을 전달받았지만 DRS 사용 구간이 3개나 있는 서킷에서 이 작전을 성공시키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더블 포인트를 기록했고 다음 그랑프리인 마이애미가 너무나도 기다려진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레이스 시작 전부터 DRS를 사용한 팀메이트와의 협동 작전을 미리 준비했기에 사인즈와 알본 둘 다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Q3에서의 사고로 10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노리스는 하드 타이어로 출발해 미디엄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한 포인트권 드라이버들을 상대로 레이스 막판 더 그립이 높은 미디엄 타이어를 이용해 추월을 노리는 작전을 선택해 4등으로 레이스를 완주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리스는 이게 최선의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포디움에 오르지 못해 아쉽다. 내가 내 자신의 레이스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 특히 이번 그랑프리에서는 앞에서 달리는 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을 것이다. 퀄리파잉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레드불은 퀄리파잉에서도 그리고 메인 레이스에서도 우리만큼 빠르다는 걸 여러 번 증명했다. 단순히 프랙티스 세션에서 우리가 가장 빠르기에 우리 차가 다른 팀들보다 압도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아마 베르스타펜이 가장 빨랐을 것이다. 프랙티스 세션에서의 페이스가 우리의 퀄리파잉 페이스고 우리는 다른 팀들처럼 프랙티스에서 의도적으로 페이스를 숨기지 않고 있기에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세 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챙겨간 피아스트리가 드라이버 챔피언십 단독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의 챔피언십 포인트 격차는 단 2점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시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러셀이 제다에서 부진한 틈을 타 페라리는 샤를이 이번 시즌 첫 포디움을 챙겨가며 결과를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첫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마이애미에서 노리스가 다시 한번 부진을 떨쳐낼 수 있을지, 그리고 맥라렌의 팀메이트 배틀이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베르스타펜에게 다시 한번 선두를 탈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